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7월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사고 나면 내 차의 순정 부품, 그러니까 정품이 아니라 품질 인증 부품이라는 걸 먼저 쓰게 하고, 굳이 순정 부품을 쓰려면 차액은 우리 돈으로 내라는 거였어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타는 차에 심지어 사고 피해를 본 입장인데도 내 차에 무슨 부품을 쓸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됐죠.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당연히 저를 포함한 수많은 운전자분들이 분노했고, 국회 청원까지 올라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험료를 아껴서 보험사에 배만 불려주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었죠. 근데 시행일 8월 16일을 코앞에 앞둔 어제 8월 5일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 차 수리할 때 이제 무조건 짝퉁 부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한숨 돌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내용이 뭔지, 기존 안이랑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수정안은 세 가지인데요.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강제가 빠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운전자들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꼬리를 내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정부가 국회에서 법으로 땅땅땅 정한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고치는 자기들끼리의 룰 개정이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순정 부품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뀌기 전에 기존 안에서는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이 원칙이고 순정 부품 사용이 예외였다면, 이제는 운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순정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나 정비소에 저는 무조건 순정 부품으로 교체해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위해서 보험사들은 순정 부품 사용 특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8월 16일 이후에 갱신되는 모든 자동차 보험에 자동으로 그리고 무료로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즉, 우리가 따로 신청하거나 돈을 더 낼 필요 없이 그냥 사고 나면 정품으로 해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셈인 거죠. 강제성을 이제 완전히 뺀 거니까. 두 번째는 출고된 지 5년 미만의 신차는 아예 이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요. 아무래도 새 차일수록 부품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내 새 차에 정품이 아닌 인증받은 부품을 쓴다. 그럼 나중에 중고차값 떨어지는 건 누가 책임져?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출고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의 경우에는 아예 이번 품질인증 부품 사용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차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도록 한 겁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즉 경락 손해 보상 대상이 되는 차량을 포함해서 5년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새 차를 뽑으신 분들은 아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근이 생겼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품질 인증 부품을 쓰면 현금으로 돈을 돌려줍니다. 강제로 하려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유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한 거예요. 만약에 운전자가 나는 괜찮아, 그냥 저렴한 품질 인증 부품으로 수리할래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차 범퍼를 교체해야 되는데 순정 부품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제가 품질 인증 부품 예를 들어서 60만 원짜리로 수리를 받게 된다고 동의를 하면 순정 부품 가격 100만 원의 25%인 25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보험 처리가 되고 부품 선택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는 거죠. 원래 이 제도는 내 과실로 내 차를 고치는 자기 차량 손해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상대방 과실 100% 사고로 내 차를 수리하는 대물 배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확실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는 시그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해결된 거네, 신경 꺼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조치는 폐기가 아니라 연착륙 방안입니다. 말 그대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부드럽게 시작을 해보겠다는 거지,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확대하려는 큰 그림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몇 년 뒤에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공급망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언제든지 다시 강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무료 특약이 유료로 바뀌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 발생했을 때 정품 수리 요구를 명확하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순정부품으로 수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직원에게 혹은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시킬 때 정비 담당자한테 저는 순정부품 사용 특약을 통해서 정품으로만 수리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다면 녹취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서 잘해주세요 같은 애매한 말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리 전에 수리 견적서를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정비소에서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지 상세히 적힌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견적서 부품번호 옆에 순정이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혹은 내가 동의하지 않은 품질 인증 부품이 슬쩍 끼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외판 부품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25% 현금 환급의 유혹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정비소에서 품질 인증 부품 쓰시면 순정 부품 값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내 차의 연식과 상태, 연식이 오래됐고 앞으로 몇 년 더 타다가 폐차할 계획이라면 현금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품의 종류에 따라서 사고 부위가 차량의 핵심 성능이나 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외판이라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려를 할 때 제조사 보증 문제를 또 고려를 할 수도 있겠죠.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했을 때 해당 부품 및 그와 관련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에서 보증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제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당장의 현금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모든 걸 고려했을 때도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사를 통해서 25% 환급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고 수리 완료 후에 약속된 금액이 제대로 입금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크게 논란이 됐던 품질 인증 부품 강제 사용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거죠. 일단은 대신에 운전자가 원하면 언제든 추가 비용 없이 순정 부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출고 5년 미만의 신차는 무조건 순정 부품만 사용을 하면서 운전자가 품질 인증 부품을 선택하면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싸움은 우리 소비자들이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목소리가 정책을 바꾼 아주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휴전에 가깝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험업계는 어떻게든 수리비를 줄여서 보험 인상 요인을 억제하려고 하고 손해율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저렴한 부품을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주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불합리한 정책이 고개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동차와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